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살아남기의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6월 27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이제 살아남기 시작법이라고 해서 농협 계좌 개설부터 비썸 거래소 가입, 그리고 맥스C 거래소를 통해 선물 거래하는 법 가이드 영상 제공돼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 거래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빗썸 회원가입도 하시고 이 밑에 텔레그램 시그널방이라든지 아니면 맥스C 거래소 수수료 할인 링크까지 여러분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6월 27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주말에 비트코인은 이렇게 18,000불까지 이탈하고 17,500불 부근까지 하락을 한 뒤에 거의 V자 반등에 가까운 흐름으로 21,000불 부근에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V자 반등 이후에 지금 21,000불 부근 위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21,000불 부근에 안착해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반등이 강하다 라고 볼만한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태위태한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간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반등을 만들어 주었을 때 지금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되고 나선 여기서 어느 정도의 V자 반등 그리고 이후에 이 저점 부근까지 다시 하락하면서 쌍바닥을 다져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반등이 조금 제대로 된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점 대비 40%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이전에 외바닥을 다지고 나온 반등, 이 당시에는 뭐 페닉셀이 나오긴 했지만 외바닥으론 반등, 최대 반등폭이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직전 하락 당시에도 외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갔을 때 반등폭이 30%를 넘지 못했고요. 이런 식으로 외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갔을 때 지금도 외바닥입니다. 외바닥을 그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외바닥을 그리고 있고 지금까지 반등이 진행된 폭은 딱 비슷한 수치죠. 22%, 24% 그리고 과거 24%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절대 완전 저점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외바닥은 절대 더 큰 반등을 만들어낼 수 없고 쌍바닥 정도는 다지고 나서야 어느 정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야 여기서 뭐 V자 반등이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둥근 형태로 이런 식으로 뭐 바닥을 다지고 나서야 더 큰 폭의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 관점은 여전히 숏 하방으로 두고 있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딱 이 정도 선에서 반등이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패턴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의 뭐 버터플라이 패턴 이런 약세 흐름이 그려질 것이고 그렇게 반등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24,000불 부근입니다. 24,000불 부근이에요. 그런데 24,000불까지 올지도 지금은 미지수입니다. 뭐 하모닉 패턴상으로 B값, B 구간이라고 하면 여긴데 여길 돌파하고 나서도 여기서 눌린 이후에 바로 좀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바로 꺾여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지 않은 변동성으로 반등을 보여주는 동안에 이 도미넌스 보시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건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강하게 반응을 했던 알트코인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과거 상승장에 강했던 알트코인들입니다. 뭐 샌드박스 보시면 이 급락이 진행되기 직전 가격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틱, 폴리곤이라고 알려져 있는 코인이죠. 이거는
보시면 역시나 이것도 보시면 급락이 진행되기 전 이 구간까지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약간 확장형 패턴을 그리면서 돌파가 나왔고 리테스트까지 깔끔하게 거친 이후에 이전 수준의 가격까지 회복을 했죠. 그렇다는 건 알트코인들, 특히 강했던 알트코인들은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거예요. 스택스도 보시면 이전 가격을 다 회복을 했고요. 아발란체는 보시면 완전히 회복을 하진 못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의 근거를 찾아보자면 이 다이버전스가 있겠죠. 지금 이 RSI 세팅이 14개 캔들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21개 캔들 구간으로 바꾸고 보시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구간 이 음봉까지 보겠습니다. 20개의 캔들입니다. 20개의 캔들. 20개의 캔들 안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음봉이 나왔으니까 반등, 그리고 꽤 큰 음봉이 나왔어요. 꽤 큰 음봉이 나왔으니까 반등 추세가 여기서 멈출 수 있다, 멈췄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가격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알트코인들, 강하게 움직였던 알트코인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 스택스도 보시면 가격의 저점 낮아지면서 보조지표의 저점은 어떻게 높아지고 있다.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아직 얘는 음봉, 일봉상으로 음봉이 형성되지 않아서 완전히 컨펌이 났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매틱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렇고, 매틱 같은 경우도 가격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서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형성, 샌드박스도 마찬가지고요. 강하게 움직였던 알트코인들 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대장이라 볼 수 있는 이더리움을 보시면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웨지 형태, 쐐기형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쐐기형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고점을 치고 여기를 돌파해서 더 강한 흐름을 뽑아내지 못한다. 여기서 꺾이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소 이 정도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가격대로 보면 1040불 구간이죠. 여기서 리테스트 거치고 하락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트코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세 이어나가지 못하고 하락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의 하락은 더 가속화될 거고, 비트코인의 저점이 어디서 잡힐지 그걸 CME 갭, 비트코인 CME 거래소 갭을 통해서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갭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상단 구간으로 보면 상승 갭을 보면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게 주말간 하락으로 나온 갭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과거에 형성되었던 갭이 있습니다. 이 18,300불 이 구간에 갭이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그냥 현물 차트 보시면 18,300불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최소 가까운 갭, 가장 가까운 CME 갭이 이 구간이니까 이 구간은 메꾸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딱 쌍바닥 비슷한 형태를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럼 쌍바닥을 다졌으니 저점 대비해서는 과거처럼 40% 가까운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쌍바닥 구간에서 40%라고 하면 25,000불 구간입니다. 여기선 또 이제 위에 상단에 있는 갭 28,000불이라든지 35,000불이라든지 갭이 위치해 있고, 특히 미국 증시와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지저분한데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등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0.5 내지는 618 구간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하락 갭을 메꾸고 40% 그리고 40% 이상의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은 절대 저점이 잡혔다라고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최소 쌍바닥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쌍바닥 없이 반등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깊은 하락으로 전개되기 직전에 그냥 반등 정도에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폭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지금 반등폭 정도가 맥시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뭐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현물 거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현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하단까지 분할 매수 진입하시는 게 훨씬 더 평단 관리에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 21,000불, 22,000불 부근에서 이렇게 가격이 머무를 땐 오히려 하방 관점에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렇게 웨지 형태, 쐐기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서 저항받고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숏 포지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익비는 뭐 굉장히 좋은 구간이니까요. 하방으로 17%, 상방으로는 뭐 5% 정도 구간 열어두고 진입하시면 되니까 상당히 좋은, 손익비 좋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시황 분석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매매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선물거래 시그널방 링크도 있고 맥스시 거래소 수수료 할인 링크도 제가 적어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혹시 아직 선물거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물거래 수수료 할인 링크 참고하셔서 거래소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시그널방도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포지션 시그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아남기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오늘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주간에 이제 낮 시간에 다시 한번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